네, 안녕하세요. 조코피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주간 조나단 쿠민가 이야기와 함께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오프시즌 소식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쿠민가가 거액의 계약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고, 스테픈 커리가 이번 오프시즌을 정말 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조나단 쿠민가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협상은 답보 상태입니다. 쿠민가가 원하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줄 거면은 확실하게 주고 안 줄 거면은 적게 줘라 이겁니다. 자, 워리어스가 제시한 이 애매한 금액의 계약을 맺을 경우에 트레이드 카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라 라고 쿠민가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퀄리파잉 오퍼가 쿠민가 입장에서 긍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년 여름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5-26 시즌 트레이드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자, 워리어스가 마음대로 그를 트레이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쿠민가가 1년만 잘 버티게 된다면 내년 여름 완전한 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쿠민가가 케이드 커닝햄, 스카티 반즈와 비슷한 수준의 거액을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2021 신인 드래프트 탑 8 중에 6명이 이미 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케이드 커닝햄과 프란츠 바그너, 스코티 반즈, 에반 모블리 같은 여러 선수들이 모두 거액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중에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는 조나단 쿠민가와 함께 시카고 불스의 조시 기디가 있는데요. 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은 이제 쿠민가는 커닝햄이나 반스 수준의 금액을 원한다고 합니다. 커닝햄과 반스의 이제 계약 규모를 본다면은 먼저 커닝햄은 5년간 2억 6,900만 달러, 약 3,700억 원이고요. 반즈는 5년간 2억 2,400만 달러, 약 3,1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쿠민가는 커닝햄이나 반즈처럼 2억 달러 이상의 계약 규모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쿠민가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는지 한번 커닝햄과 반즈의 활약과 이제 쿠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커닝햄은 1순위 출신이죠. 데뷔부터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올스타와 함께 올-NBA 서드팀 그리고 올루키 퍼스트팀에 선정이 되었고 지난 시즌에는 평균 26.1득점, 6.1리바운드, 9.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디트로이트를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개인 기량과 팀 기여도 모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죠. 자, 반즈는 2023-24 시즌에 올스타 선정을 따냈었고 그리고 데뷔 시즌에는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미 스타 반열에 오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두 시즌 동안 평균 19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8리바운드, 5.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수 겸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빅 윙이라고 볼 수 있죠. 한때 토론토 랩터스가 케빈 듀란트를 영입한다 라는 소문에 휩싸였을 때 토론토가 스카티 반즈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팀이 그의 잠재력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커닝햄, 반즈와 다르게 이제 쿠민가는 팀에서 그 정도의 입지를 자랑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일단 수상 경력도 없고 기록도 떨어지는데요. 첫 두 시즌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지난 두 시즌 동안 평균 15.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곽슛과 수비 모두 불안정했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에는 선발로 단 10경기만 뛸 정도로 팀 내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쿠민가의 입지가 좁아진 결정적인 이유는 지미 버틀러 합류 이후였죠. 버틀러가 쿠민가의 역할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쿠민가가 점점 더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여기서 로테이션 아웃이라는 최악의 순간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민가는 정규 시즌 막판과 함께 플레이오프 초반에 로테이션에서 제외가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비록 미네소타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마지막 4경기 동안 평균 24.3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지만 당시에 스테픈 커리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얻은 것이지 사실 그의 영향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쿠민가는 이제 활용도가 조금은 제한적인 선수인데요. 공을 들고 뛰는 것을 좋아하지만 드리블을 통한 샷 크리에이팅이 단순한 선수이고 여기에 3점 슛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수비도 안정적이지 못한 선수죠. 스티브 커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에 커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쿠민가가 재능은 있다. 그러나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 버틀러와 함께 쿠민가를 38분 동안 기용을 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쿠민가는 볼 점유율이 높은 선수이고 커리와 버틀러가 있는 팀에서는 커리랑 버틀러가 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쿠민가가 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에게 맞는 역할을 찾기가 매우 까다로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쿠민가의 UCG 퍼센테이지는 27.1%였습니다. UCG 퍼센테이지라고 한다면은 팀 공격 중에 해당 선수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잡고 야투를 던질 수도 있겠고 자유투를 던질 수도 있겠고 실책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하거든요. UCG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팀에서 차지하는 공격 비중이 높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평균 15분 이상을 뛰면서 3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가 리그에 32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쿠민가의 UCG 퍼센테이지는 리그 31위였는데요. 카이리 러빙, 카렌 세인타운스, 다리우스 갈랜드, 러셀 웨스트브룩, 파스칼 시아캄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팀에서는 스테픈 커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였죠. 자, 얼마나 쿠민가가 공을 들고 직접 마무리하는 비중이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온오프 코트 마진만 봐도 이제 쿠민가가 출전했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공격과 수비의 효율성 마진은 플러스 1.0이었는데 그가 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플러스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기록적으로 더 좋은 팀이었다는 뜻이겠죠. 자, 모두 알다시피 워리어스는 이타적인 팀 플레이와 원활한 볼 흐름을 강조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수비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쿠민가는 이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워리어스라는 시스템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다른 팀을 가는 게 쿠민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입지가 불안정한 선수가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잠재력을 갖춘 이제 커닝햄, 반즈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냉정히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쿠민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현재 워리어스는 쿠민가에게 장기 계약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2년간 4,5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2년차에 선수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을 포함을 하고 트레이드 거부권도 없게 되거든요. 자, 워리어스가 마음만 먹으면은 2025-26 시즌에 쿠민가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워리어스에 남고 싶어하는 쿠민가 입장에서는 골든스테이트의 제안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입니다. 자, 따라서 골든스테이트와 쿠민가의 스토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워리어스는 이제 쿠민가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거나 트레이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워리어스는 셀러리 캡의 여유를 찾으면서 아로포드, 디앤서니 멜튼, 세스 커리 등을 영입하는 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쿠민가 건이 먼저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쿠민가의 욕심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쿠민가와 워리어스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도 이 소식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테픈 커리 이야기입니다. 자, 커리가 농구 캠프도 열고 왕성히 이번 여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커리의 지난 시즌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시즌 평균 24.5득점, 4.4리바운드, 6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 39.7%로 올 NBA 세컨드 팀에 뽑혔습니다. 커리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꾸준히 맹활약을 펼치면서 올 NBA 세컨드 팀에 뽑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커리는 17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부터 결정을 했던 커리인데요. 자,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훈련 방법도 조금은 바꿨다고 하는데요. 커리는 지난 10년 동안 오프시즌 준비 방식을 조금씩 바꿔왔다. 이제 코트 위 훈련보다는 조금 더 목적성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으로 내 경기와 관련된 움직임을 점검하고 있고 힘들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준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커리가 이번 오프시즌 골든스테이트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오프시즌 현재까지 골든스테이트는 아직 오피셜로 영입을 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커리는 지난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3분의 1 동안 우리가 만들어냈던 정체성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시즌 워리어스는 이제 커리와 버틀러가 함께 뛴 경기에서 22승 5패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보인 거죠. 자, 그리고 당장의 은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 커리는 2시즌씩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커리의 계약은 2026-27 시즌이 끝나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2년이 남은 거죠. 커리의 목표는 은퇴 전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는 겁니다. 커리는 내가 뛰는 유일한 이유는 우승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승에 도달할 수 있는 팀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은 높을까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골든스테이트의 우승 배당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리와 버틀러가 보여줬던 지난 시즌 기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골든스테이트의 우승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쿠민가 건이 잘 처리가 된다면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쿠민가와 커리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쿠민가 건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면 다시 한번 쿠민가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코피TV의 이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